와 남욱이 구속됐잖아요. 이 이야기는 이덕진 변호사 다 하세요. 아, 이거 다 해야 됩니까? 설명을 해줘. 아니 이거- 김만배와 남욱은 구속됐고 정민용은 영장이 정민용은- 기각됐냐. 그니까요. 저도 이 기사만 가지고 참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첫 번째로 이제 김만배 같은 경우는 영장이 두 번째 청구됐었는데 첫 번째는 기각이 됐습니다만 두 번째는 지금 발부가 됐어요. 그리고 혐의는 뭐 횡령, 배임 뭐 이런 혐의가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은 뭐 그런 거죠. 자기가 이제 그 화천대유 대주주로 있으면서 남욱하고 김만배하고 유 씨죠. 뭡니까 그 유동규? 유동규하고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돌아갈 이익을 빼돌려내는 것에 같이 했다 이런 혐의로 일단 김만배도 구속이 됐고 남욱도 같은 혐의로 구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민용 같은 경우는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좀 말씀 안 하시고 도망이나 증거 인멸에 염려가 없다 이러면서 기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정치적으로 미쳐가지고 마치 이제 김만배나 남욱이 구속되면서 이것이 이재명 지사로 타고 들어갈 것처럼 이런 뉘앙스로 이제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것까지는 너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대장동 개발의 핵심이 뭐냐면 계속 말씀하셨지만 민간에서 100% 가져갈 이익을 성남시가 가져왔고 나머지 민간에서 벌어진 이익은 얘네들끼리 뇌물을 줬건 배임을 했건 횡령을 했건 저희는 이재명 지사는 알 수 없다 뭐 그런 건데 기사를 보면 일단 뭐 계속 이재명 지사를 타고 갈 것처럼 돼서 좀 아쉬움이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영장 쪽에 보니까요. 김만배가 유동규한테 그게 정확히 액수가 한 600억 정도 되나? 700억은 아닌 것 같고. 151억이라고. 그것을 뇌물로 받고요. 그리고 남욱하고 둘이 구속됐잖아요. 네. 남욱은 뭐 예를 들면 뭐 김만배가 유동규한테 얼마를 줬네 다 그 정도 선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김만배한테 배임은 이를테면 화천대유에 피해를 끼쳤다는 거잖아. 김만배가 배임을 그렇죠. 저지른다는 게 그런 네.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일단 첫 번째 이재명 지사가 관련되어 있을 수 있는 연결고리는 유동규밖에 없는데 유동규 자체도 그렇고 김만배나 남욱 다 똑같고 이것은 우리끼리의 일이지 네. 이재명과 연관은 없다는 얘기를 일관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뭐 구속은 하긴 했는데 이 구속이 마치 아까 그 이덕준 변호사 이야기처럼 이재명 지사랑 연결이 되는 것처럼 보도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사람들 아예 안 보게 만드는 구조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물론 이제 뭐 피의사실 공표라든지 이런 부분 살 수 없다 보니까 우리가 뭐 언론에서 자세하게 뭐 안 나오는 걸 수도 있겠지만 뭐가 제목하고 내용을 보면 뭐 엄청나게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는 게 전혀 없고 또 그 칼끝이 뭐 이재명 후보, 뭐 성남시장 등으로 뭐 향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데 뭐가 왜 칼끝이 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내용이 전혀 없어요. 단순하게 2명이 구속됐다고 그랬고, 그 아까 제가 또 오면서 뉴스를 보니까 뭐 이게 CCTV에 둘이 뭐 숫자 이렇게 뭐 표시를 그 부분 이렇게 했다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거 자체가 뭐 증거 인멸에 뭐 이게 조건이 되고 또 이거 표시가 뭐 4억 뭐 유동규한테 5억이 갔는데 4억이 수표로 간 부분들 이것이 뭐 남욱한테 갔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구속이 된 것 같다라는 추정하는 기사도 봤는데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구속 사유 중에 하나가 뇌물인지 배임인지는 수사를 해봐야 아는데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입맞추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된 거예요. 김웅선 그게 진정은 그럼 김웅선 그러니까 진정은 그 이야기도 하고 갔었어야지. 싶은 거예요. 그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드러났고 이거를 4억이라고 표시했다는 그 수신호 이것 때문에 구속이 됐다. 그러니까 법원이라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나는 김만배든 뭐 남욱이든 누구든 잘못했으면 구속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 이걸 계속 이재명 냄새를 풍기 사실 이건 난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완전 벗어난 상황이에요 지금.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분명히 있는 게 지금 이제 검찰도 계속해서 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계좌를 추적하지 않느냐 이런 압박을 당했잖아요. 근데
뭔가 해결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의 민심이 굉장히 들끓고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김만배 남욱이라도 구속 영장을 쳐서 일단 매듭을 지어보자. 하지만 이 많은 언론들은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계속 배임까지 이어가는 걸 뭐 헤드라인으로 쓰지만 배임을 뭐 증명하기에 소명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됐다. 이제 이 사람들 구속함에 있어서 이제 화천대유의 그 네. 돈을 얼마나 불법적인 돈이 돌아다녔느냐로 수사가 좁혀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계속해서 국민의힘이나 보수 언론들은 니들 배임 쪽으로 안 몰아가면 잘못된 수사하고 있는 거야.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몰아가는 상황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당시 시장일 당시에 그 어떤 뇌물도 먹은 적이 없고 배임이라고 소명하기에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이런 대장동 개발로 공공이익 환수한 이런 대단한 업적이 있었던 유사 사례 다른 사례가 없잖아요. 그러니 이것은 가기 힘든 상황이고 제가 볼 때 여기에서도 왜 정영학 그분은 또 여기 구속 선상에서도 빠지고 녹취록만 계속해서 따라서 검찰이 그 자기들 수사에 응해주니까 그런 건지 핵심 멤버는 사실 김만배, 남욱, 정영학 이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영학이 바로 그 지점이죠. 정영학이 만든 녹취록이 이미 수사에 지금 활용되고 있어갖고. 그렇다고 구속도 안 하고 얘기도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장동 사건 너무 미시적으로 들어가면은 설명이 좀 잘 안 되고요. 성남에서 대장동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성남시가 모라토리엄 선언한 상태였었고 근데 LH가 공영 개발하려고 했던 거를 이명박 정권이 그걸 못하게 막았어요. 안 되겠다. 그래서 성남이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서 근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민간업자들을 이제 공모를 통해 가지고 모으죠. 개발할 사람 중에 가장 좋은 조건이었던 화천대유. 그러니까 성남의 화천대유 그 컨소시엄이 결국에는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하고 이제 지분을 뭐 50대 49개 나눠 갖고 그리고 나서 이재명 시장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5,503억을 환수를 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나머지 이 사건의 핵심은 그거라고. 왜 지분이 1%밖에 안 되는 화천대유가 그 많은 이익금을 사실상 다까지는 아니더라도 투자했던 은행들이 있잖아요. 그 은행들은 별로 많이 못 가져가고 화천대유 사람들이 다 가져갔느냐가 이 사건의 핵심이라니까. 그렇죠. 근데 자꾸 그 사건을 유동규로만 놓고 유동규를 잡아둔다는 말은 이재명과 연관성 때문에 그러는 건데 유동규는 피레미 중에 피레미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여러 채널에서 나왔지만 부산저축은행이 화천대유한테 1,200억을 대출을 해줬고 그거에 대해서는 윤석열이 무마했다라는 거. 조사를 그 불법 대출이라든지 이게 저 대출이 지인한테는 그 가족 관계, 친척 관계에서는 사적인 대출이 되면 안 되는데 그 대출이 된 거에 대해서는 무마시켜줬고 이거에 대해서도 화천대유가 뭐 1,200억을 다 상환한 게 아니라 몇백억만 상환하고 여기에 대한 수익도 어마어마하다. 이런 거에 대한 뭐 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해서 차일피 미루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강조를 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생각합니다. 부동산 개발로 생긴 그 어마어마한 이익에 있어서 어떤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가를 지금 찾아내면 되잖아요, 검찰은.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뭔가 뭐 의혹이 있지 않을까로 파고 가다 보니까 지금 나머지 것들이 막 나왔어요. 그게 다 저희가 그래서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50억 클럽 사람도 그렇고 그렇게 파다 보니까 또 부산 저축은행까지 거슬러 가고 부실 수사까지 거슬러 가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결국 파도 나중에 이제 자기들이 국민의힘 쪽에서 하다 안 되면 진짜 저번에 늘 얘기하잖아요. 야 이재명 잘 숨겼네 이렇게 나올 판이라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언론은 배임으로 몰고 가고 있다가 이게 두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요. 하나는 검찰 리스크예요. 돈을 따라가지 않고 배임만 따라가는 상황이었어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뭐 남욱이나 김만배가 구속돼서 이게 이제 밝혀질까 그분 밝혀질까 하는데 사실 지금 현재 검찰의 수사 입장에서는 유동규가 처음에 그 위례 신도시권으로 받았다는 뇌물로 구속시킨 거야. 네. 정확한 거야 그게 대장동 건이 아니고. 네. 2014년. 근데 그 녹취록이나 이런 데 보면 마치 이제 유동규가 이제 뭐 몇백억을 받아가는 것처럼 이미지화 시켜서 지금 이 상태까지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재명 지사 배임이 안 나오게 되면 검찰이 정권 눈치 본다. 그 프레임으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캠프 입장에선 답답하고 환장한 게 이재명 지사는 돈 받은 적이 없는데요. 받을 이유도 없었고
계속 털렸고요. 그러니까 이 전혀 성남시 그렇게 없는 개발소는. 상태에서 실제로 돈 받은 사람이 나왔잖아. 예. 그러면 곽상도 수사를 먼저 해야죠. 이게 왜 50억을 받게 됐는지를. 지금 그러니까 검찰 리스크가 있는 거고, 언론은 검찰이 수사를 배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정권 바치기 수사일 거라고 계속 나발을 불어댈 거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대선이 끝나고도 이 얘기 시달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현실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실제로 돈이 오간 것이 드러난 거는 그 곽상도 아들 50억 원 하고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뭐 친인척이 한 살세 100억이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수사해서 영장을 치든지 하는 게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마치 보이지 않는 이익만 가지고 손해가 있네 없네 이런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유동규가 그때 그분 말씀하셨는데 남욱이 관련해가지고 그분은 저 이재명 지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다 남욱이? 지금 네. 김만배, 남욱 뭐 이런 분들 다 얘기했어요. 찔러도 아. 피 한 방울 안 나는 사람이다. 네. 그리고 행정 잘했다. 그리고 정민용 씨라는 그 변호사도 이 공모 지침서를 가지고 이재명 시장한테 자기가 보고한 적이 없다라고까지 다 얘기를 했는데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가짜 허위 의혹 부풀리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온 기분 나쁜 뉴스가 또 하나 있잖아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당하던 날 휴대폰을 집어 던지기 전에 정진상 실장하고 통화를 했네 만에 지금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지사가 이 대장동 논란에 있을 때 유동규 이야기할 때 정진상 정도 되면 측근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예. 바로 그분이에요. 네 근데 지금 선대위 저 비서실에 있죠. 예, 부실장을 또 맡았습니다. 중책을 맡았고 이분도 사실은 지금 이제 검찰에서 발표까지 했어요.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뭐 마치 휴대폰을 버리기 전에 정진상 실장과 통화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검찰발로 나간 게 없습니다라고 지금 검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언론에서 그 통화한 내용이 있다. 근데 휴대폰 포렌식을 했겠죠. 그리고 내용이 다 나왔을 겁니다. 그럼 만일에 거기에 이재명 후보와 연관이 되거나 이 사건과 관계되는 대화가 특별한 게 있었으면 지금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 났을 거예요. 그냥 개인적 친분도 원래 일을 했던 사람이니까 있었고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으니 뭐 그 상황들의 통화를 했을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정진상 실장 자체가 본인이 오늘 밝혔어요. 그 통화한 사실 있고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이실직고 해라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라는 부분을 밝혔는데 이걸 가지고 또 마치 모든 언론 야 이제 서운하더라고요. CBS도 그렇지 뭐 YTN도 그렇지 이 부분 연결되면 결국 이재명 후보에게 배임까지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아예 이 프레임을 정하고 질문을 해요. 아니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한동훈하고 윤석열하고 손준성하고 카톡에서 주고받고 전화 통화하고 수십 번 하고 하다못해 줄리랑 통화하고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은 야, 진짜 씨발. 진짜. 욕 나오네. 아니 근데 이런 언론 환경이 대선 앞두고 바뀌지 않을 것이 거의 명백하기 때문에 오늘 아까 앞전에도 말했습니다만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도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이재명 후보도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짜뉴스나 이런 언론의 태도들을 관련해가지고 좀 명백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입법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맞습니다. 그럴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정진상 부실장의 입장문 한번 볼게요. 어떤 맥락인지 한번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엄중한 상황에서 사법당국이 범죄와 전혀 관련이 없는 특정 개인에 대한 수사 내용을 일부 언론에 흘려 흠집을 내려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경고합니다. 이게 원희룡도 이거 있잖아요. 한 명 더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러고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수사 상황에 나온 거를 이미 언론에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검찰 리스크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이 후보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는 상당히 그런 분위기가 더 짙어질 거예요. 당시 녹취록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상황에서 최근 얘기가 아니에요. 평소 알고 있던 유동규 전 본부장의 모습과 너무 달라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게 한참 유동규가 막 튀어나올 때 그때 유동규의 모습 보면 아는 사이니까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무슨 일 있냐. 통화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 것과 충실히 수사에 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거 포렌식 하면 다 나오는 얘기잖아요. 어차피 그런 사람은 다 통화 녹음을 하니까. 그럼 이거 거짓말 하겠어요? 말하자면 아는 사람이야. 수사받고 있어. 증거인멸할 생각이었으면 그 알려진 전화번호로 통화합니까? 은밀히 만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마치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정진상 그러니까 측근 정도 되려면 이 정도 돼야 된다고 바로 지목했던 바로 그 인물인데 여기에 지금 그 사람이 유동규랑 통화를 했다. 모르는 사이야? 너 지금 왜 그 짓거리 한 거야? 너 혹시
정확한 이야기는 그럴 거예요. 빤주머니 찬 거야? 어떤 호칭인지 모르지만 형이었으면 형, 동생이었으면 동생,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잖아요. 형, 빤주머니 찬 거야? 형이 그러면 시장 배신한 거야? 이런 얘기 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이런 거를 다시 전화 한 것만으로 이걸 언론에 흘려가지고 이재명 흠집 내기를 하면 되겠냐고. 아무튼 진짜 아유 씨. 이 정도로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는 그런 점이 이재명 후보가 참 내가 좋아하는 점인데 이거 바로바로 거짓으로 드러날 수 있는 말을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 못 한다는 거죠. 윤석열이나 손준성이나 김웅처럼 바로 드러날 이야기잖아요. 난 이런 점이 참 되게 좋더라. 그냥 간단히 설명해 볼게. 이재명 돈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 수도 없이 많은 관계자 중에 한 명이 화천대유랑 뭐 해가지고 뇌물을 썼다 받았다 치더라도 그 이재명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 바닥에서? 서울중앙지검 공보관 제가 그 알려준 내용도 읽어드릴게요. 자,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일부 언론에 유땡땡에 대한 압수수색 당일 유땡땡이가 정땡땡과 통화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마치 검찰이 언론에 알렸다는 취지의 오해 내지 주장이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한 어떤 내용도 언론에 알려준 사실이 없습니다. 향후에도 수사팀은 수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두 가지네. 기레기가 가짜뉴스를 썼거나 아니면 검찰 누군가가 밖으로 알렸거나 두 가지잖아요. 그렇죠. 항상 검찰이 알렸겠죠. 근데 이제 그 유동규 씨 구속된 것과 관련해가지고 그때 이재명 지사께서 어떻든 간에 도덕적으로 책임,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선을 긋고 어느 정도로 본인이 돈 안 받은 게 명백하면 도덕적으로 미안하다까지 얘기했는데 여기서 더 나가서 계속해서 이게 물고 늘어지는 그런 행태들은 진짜 비난받아야 됩니다. 현재 이 사건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의 이정수 지검장이 한 말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와서 또 얘기했죠. 그분은 정치인이 아니다. 아, 그러니까 정령하게 녹취록으로 시작된 사건이야. 이게 뭐 저기 경기경제신문 거기서부터 시작된 사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라고 알려진 유동규가 그거를 뭐 받아 먹었네 어쩌네 막 거짓말을 선동했지만 사실상 수사를 해보니 최소한 정령하게 녹취록에서 그분은 이재명 지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사실 언론이 끝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검찰은 뭔 수사를 해야 되는지 물론 검찰도 할 말이 있겠지. 이렇게 수사해서 돈의 흐름을 쪄주려고 보니까 아직 곽상도 차례가 아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털어줄 건 털어줘야죠. 그쵸. 그런데 유동규가 엮여 있으니까 뭐 이재명 지사와의 수사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애매한 용어로 또 빠져나가요. 이런 사람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역대급으로 뭔가를 잘한 사람이 민주당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뭔가 비리에 소굴인 것처럼 계속 이미지화 되고 있잖아 지금. 오염시키는 거예요, 오염. 계속 더 씌우고 네거티브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저희 조금 전에 또 들어온 경기신문에서 현대차 MB 소송비 대납 사건에 윤석열과 한동훈이 덮었다 이런 기사가 떴거든요. 이렇게 명확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조그만 언론사에서 우리가 지금 한쪽 귀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고, 야, 이 대장동은 그 검찰발도 아니라고 말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대문짝만하게 확인도 없이 사실로 다 얘기하면서 이렇게 몰아가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이렇게 당하고 있어야 되는지 참 괴롭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그 유튜브나 이런 방송들을 좀 더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이유가 만약에 김만배하고 남욱이 구속돼가지고 예를 들면 뭐 이자라도 하나 나오잖아요. 말한 중에 이자라도 하나 나오면 그 이가 우리 민주당 후보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사들에 좀 현혹되지 마시고 아까 푸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장동 프레임 자체를 개발이익을 성남시 환수했고 나머지 환수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이익들을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장난질을 치고 농단했는가 이 프레임만 바라보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그냥 언론에서 나오는 것에 좀 현혹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야, 이 기레기 새끼들아. 내가 이재명 캠프니? 왜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야? 난 정책 이야기하고 싶어요. 진짜 괜찮은 거 있잖아. 주사일급 문제나 음식점 허가 총량제 같은 거 난 되게 재밌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좀 너무하잖아. 윤석열이 거짓말쟁이라고 보는 게 윤석열이 김웅이 검찰에 출석했던 바로 그날이요. 이제 물어봐요 기자들이. 그렇죠.
뭐 김웅 의원이 오늘 소환됐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 첫 번째, 오늘 김 의원이 출석했냐고 물어봐요. 거짓말이잖아요. 뻥치시. 김웅이 출석한 것을 몰랐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머리는 또 돌아가네. 이럴 아니 때. 안 돌아가는 거지. 돌대가리 시킨 거지. 알고는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맞지. 내가 거짓말하고 있으면 그냥 들킨 거잖아요. 아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사건들이 얽혀 있으면은 내가 찔리는 게 있으면 그걸 모른 척하는 모른 거고 척하는 거죠. 찔리는 게 없으면 당연히 알고 있는 건데 아이, 뭘 그 찔렸- 이슈를 모르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건 관련이 있다는 정반대 증거 중에 하나예요. 이게 반증이에요. 반증. 요 화면 보면 눈 껌뻑껌뻑 무슨 순간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순간 내가 외우고 있었던 걸 이렇게 되새기면서 한 발 뒤늦게 말하는 것을 봤는데 진짜 정신이 나간 거지. 자기네 당의 의원이 조사를 받았는데 모르고 있었다고? 이건 여기 아니, 그게 이제- 기자가 그 만약에 고발장 작성에 검찰이 관여한 게 드러나면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고 물으니까 이것도 동문서답을 합니다. 저는 그런 고발을 당시에 할 이유도 없다고 또 고발하면 제가 했지 누구한테 해달라고 할 이유도 없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뭔 말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어차피 지금은요 검찰이 개입한 게 드러났잖아요. 기자의 질문도 이상한 거지. 근데 고발장 작성에 검찰이 관여한 게 나도 문제 없다고 보느냐는 게 질문이에요 이게. 그 당시에 최소한 양보해서 손준성이 자발적으로 했다고 치더라도 검찰총장의 눈이었던 놈이 이걸 자발적으로 보냈으면 이거 사죄할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건 유동규 건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할 이유도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 범인이라는 반증이에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답을 이렇게 하는 게. 근데 이 기자의 질문을 보면 면피성 대답 사주. 일부러 이런 난 모른다는 대답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멍청한 질문 해준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렇지 판 깔아주는 거지. 빵 깔아준 거예요. 아이, 이제 그 김웅이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고발하면 윤석열이 시킨 것으로 하니까 자기네 빠져야 된다. 이 말 속에 보면 윤석열 총장이 자기가 하면 누구한테 해달라고 할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죠. 누구한테 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한 줄 아니까. 그 다음에 고발 당시에 할 이유가 없었다. 그때 고발할 이유가 있었잖아요. 자기 그 매스컴이 계속 공격하고 추미애 장관이랑 대립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 오랜만에 삼척동자라는 얘기를 한번 쓰고 싶은데 자기가 지금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데 그 관계자가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간다고 하면 자기가 모르더라도 온갖 주위 사람들이 다 보고를 할 것이고 이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랐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아마 삼척동자도 알 것 같습니다. 예. 그 이놈의 언론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금요일에는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이 되는데 제가 누누이 말해왔던 게 그 맥락이에요. 단순하게 결과 하나 과정은 다 무시한 채 1대1로 봤을 때 윤석열이 상대하기 편하다? 그냥 뇌피셜이고요. 윤석열을 먼저 떨어뜨려야 대선판이 훨씬 쉬워진다는 게 제 일관된 주장이거든요. 만약에 윤석열이 후보로 올라가는 상황이 오면 검찰이 수사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장동 수사하고 이 수사 어떻게 하겠냐고요. 눈치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결과가 나왔네요. 지금 최종 투표율이 63.89%. 뭐 결과가 나와요. 투표율이 나오고. 집계 결과. 왜냐면 제가 이것도 굉장히 2, 3일 동안 얹혀놨던 이유가 그렇죠. 뭐 서버가 폭발하네, 뭘 찢었네 하면서. 근데 이게 전체 유권자가 57만이 안 돼요. 네. 56만이고, 국민의힘 선거인단이. 거기에 지금 63.8% 해서 36만 명 정도 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 210만에 130만, 140만 투표한 민주당이 있는데, 모든 언론이 호들갑을 떨어줬잖아요. 사상 최고, 투표율,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진짜 이거 해도 너무하네, 언론들. 오픈 프라이머리도 못하는 것들이 아유, 여론조사 진짜. 한 두세 개 하고 자기 당원 투표만 하고 나 의미 없다고 보고요. 오전에 70% 가냐 마냐 이런 얘기를 하던 그 언론들이었어요. 우리가 8%였습니다. 68%였죠. 네. 그것만도 못하고 투표율이 그밖에 안 나오는 건요. 나머지는 동원된 사람들이에요. 굳이 내가 딱히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안 한다고. 누가 될까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미 사망하고 없을 수도 있죠. 그냥 서류상으로. 이미 돌아가신 분이 초등학생이거나 초등학생이거나. 어찌됐건 그 과정이다 보니까 이 우리가 정권 재창출에 이르는 과정에서 저는 뭐 어차피 이 방송이 팟캐스트로 나갈 때는 결과가 나온 이유일 건데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윤석열은 지금부터는 수사를 받게 해야 되는 게 맞았다라고 저는 이 소신에 변함이 없고요. 이제 정치평론이 이제 글로만 채팅창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속 이제 저를 찍는 소리 할 때가 있어요. 뭔 소리야? 윤석열이 더 쉽지. 그 이르는 과정이 장난 아니게 스트레스를 받게 할 거예요. 흠이 있다고 안 찍는 그런 대선 아니에요. 윤석열이 토론을 못하니까 토론하면 이재명 후보가 무조건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주 오산이고, 일부 중도층 이재명 후보를 찍을 수 있는 가능성은 만들어지겠지만 윤석열이 아니라 막대기를 꽂아놔도 찍을 사람들이 다수가 지금 정권교체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윤석열이 떨어졌으면 훨씬 더 우리가 대선에 유리하다는 게 제 일관된 생각입니다. 자, 아무튼 측근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다니까요. 자기가 부리던 측근이 윤석열에 관련된 이야기를 윤석열이나 장모만이 알 수 있는 이야기를 문서로 만들어서 당에 내려보냈을 때는 측근 이야기가 한마디도 안 나와. 네. 근데 지금 유동규 같은 사람들, 뭐 성남에 관련해서 관계자들 따지면 수백 명일 텐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재명과 측근이었네, 이재명한 그 돈 받아서 이재명한테 줄 거네, 이런 식으로 계속 보도하는 이놈의 나라를 언제까지 봐야 되냐 말이야. 이재명 지사 대통령 되시면 독재하십시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언론이라는 게 언론다워야 뭐 언론 취급을 하지, 이 기레기 새끼들아. 여기 안 나올 수가 더 있겠어요? 자, 못하신 말씀 하시고 이제 방송 끝냅시다. 배고파요. 내일 누가 될지 참. 그거 한번 찍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요. 누가 돼도 우리가 이기는 건 결론적으로 우리가 맞는데. 이기는 게임인데 그건 맞는데. 윤석열이 되면 훨씬 과정이 힘들어진다. 전 윤석열이 정말 안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한테 편한 후보일지 어떨지 몰라도 빨리 벌을 받아야죠. 일단 저는 뭐 그 부분 다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그냥 오늘 그 방송하면서 언론 환경이 정말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좀 언론이 제대로 균형을 잡아가지고 같이 평가할 것은 제대로 같이 평가하지만 그렇지 않고 뭐 팩트도 팩트대로 가겠지만 너무나 기루전 운동장을 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혹시 본인이 기자실은 기레기 아니었어요? 저는 기레기까지는 아니었고요. 그때는 총각 시절이어가지고 나름대로 정의감이 뭐 살아있는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마무리를 하지만 네. 진짜 궁금하죠, 누가 될지. 아니 저는 좀 자, 이건 아닌 것 그럼 같아요. 마지막으로 해, 마지막으로. 네. 성만 이야기해봐요. 누가 될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성만 이야기해봐. 홍. 저도 홍. 홍! 원하는 바를 저렇게까지. 네. 우리는 그러면 이 방송은 내가 약간 분열된 자라. 다른 방송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나도 홍. 그리고 딴 방송에 가서 윤할 수도 있고요. 자, 방송 마치고요. 여러분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좀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